네, 반갑습니다. 주라나드입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엔소프트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에 대한 주목 포인트들이 꾸준히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당장 열리는 게 이벤트 행사가 있죠. 네, 도쿄 게임쇼 2025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도쿄 게임쇼 2025가 펼쳐지는데, 여기에 엔소프트를 포함해서 국내 게임사들이 요 게임쇼에 대거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제 게임 축제가 있었어요. 독일의 이제 게임스컴. 네, 독일의 게임스컴이 있었고, 독일의 게임스컴 이후에 게임주 주가가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일본 도쿄 게임쇼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펄어비스가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도쿄 게임쇼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신작이 이제 길어진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개파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펄어비스도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임주가 시장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도 도쿄 게임쇼에 참여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동안 이제 게임사의 흐름을 볼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해외 게임 진출 포커스는 보통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사실 작은 게 없어요. 그죠? 모든 시장이 큽니다. 유통시장도 크고, 반도체 시장도 크고, 자동차 시장도 크고, 게임 시장도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게임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을 항상 포커스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한한령이라는 게 이제 발생한 이후에 중국으로의 게임 수출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국으로의 판호 발급, 그러니까 중국 게임 허가죠. 중국으로의 판호 발급 이슈만 나와도 기사가 됩니다. 왜 기사가 될까? 판호 발급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기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기사 자체도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 중국 게임 진출이 어렵지 않았으니까. 한한령 이후로 중국 게임 진출이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 진출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국 진출이 좀 미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략한 시장이 어디다? 일본 시장, 일본 게임 시장이죠. 그 다음에 북미 시장입니다. 요 두 군데를 많이 이제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게임 업체가 이미 일본과 북미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북미 시장이 이제 같이 성장을 했는데, 특히 이제 지금 도쿄 게임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시장은 중국, 그 다음에 북미와 같이 글로벌 3대 게임 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북미가 게임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게임에 대한 열기는 높아요. 근데 한국은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시장 전체 파이는 아주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북미 시장이 글로벌 3대 게임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많이 못했던 이유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일본 시장은 콘솔 게임 중심입니다. 콘솔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TV 같은데 유선으로 이제 게임기를 연결해서 TV를 보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요게 우리나라는 언제 유행했냐? 한 20년, 30년 정도 전에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게임보이 같은 팩을 껴갖고 비디오 게임 위주로 많이 했어요. 이게 콘솔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콘솔 게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대부분 무슨 게임입니까?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PC 게임 위주입니다. PC 방에 가서도 이제 PC 게임을 하는 거고, 모바일 게임은 우리가 모바일 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콘솔 게임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가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모바일과 PC 중심인데 콘솔 게임을 새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일본 시장의 진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본 시장에서도 최근에 모바일 게임이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의 강점을 가진 국내 업체가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일본 시장 공략이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모바일 게임이 고성장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게임의 편의성을 일본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예를 들면 일본의 만화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일본에는 최근까지도 이제 만화책 위주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 웹툰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작가들도 일본 진출에 대한 기회를 다방면으로 얻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일본 시장의 진출 가속화 계기가 됩니다. 게임 부분으로 본다면 콘솔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일본이 있고 모바일 게임 강자는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게임의 진출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요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뭐다? 네, 도쿄 게임쇼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하쿠아리 메세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도쿄 게임쇼 2025고요.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전시 부스들이 많아요. 일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일본어로 돼 있고 한국어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가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넷마블을 한번 볼게요. 넷마블. 넷마블도 주가가 최근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넷마블은 의미가 있는 게 이번 도쿄게임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도쿄게임쇼 2025에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 참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넷마블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 뭐냐? 7개의 대죄 IP를 이용한 게임이죠. 7개의 대죄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이번 도쿄게임쇼에서 공개가 됩니다. 7개의 대죄라는 IP가 기존에 워낙에 좀 인기가 많은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콘솔과 PC와 모바일 동시 출시예요. 일본은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지만 콘솔이 여전히 크긴 합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도 출시하고 PC 게임도 출시하고 모바일 게임도 버전이 다른 각각 3가지의 버전을 동시에 출시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각각 프로그래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콘솔과 PC 모바일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한 번에 흥행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들을 꾸준하게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넷마블의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여지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7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에 대한 성과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NC소프트. NC소프트도 리니지 M의 매출이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신규 성장 동력이 간절한 상황인데 NC소프트에서는 어떤 게임이 나오냐? 여기 서브컬처 신작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게임을 좀 내려보면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NC소프트에서 새로 선보이는 게임입니다. 수집형 액션 RPG로 PC와 모바일 동시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 2026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NC소프트의 신작이고요. 이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근데 서브컬처 게임이 뭐냐? 다른 설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구인이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A라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는데 그 행성에는 지구인과 다른 존재가 살고 있더라. 그럼 그 존재들이 어떤 생활하면서 어떤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 뭐 이런 것들을 상상 속에서 펼쳐서 하나의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 안에서의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게 서브컬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고 NC소프트의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도 이런 서브컬처 장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출시를 하죠. 컴투스는 이제 도어 남기라는 게임을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 컴투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거의 적어요. 아직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컴투스의 인기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시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라는 게임인데 아스니아 트리거 맞나요?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스타시드 아스니아 뭔데? 어쨌든 스타시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요 게임이 이제 한국에서 꽤 흥행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앱스토어에서도 출시를 하고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이제 그 패치 버전으로 확장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도쿄게임쇼 이후에 또 이어지는 이벤트가 뭐냐? 지스타 2025입니다.
지스타 2025에도 상당히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참여할 거고, 도쿄게임쇼가 지스타급 위상이다라고 했죠. 그 지스타는 11월부터 또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지난달에 게임스컴 있었고, 이번 달에 도쿄게임쇼 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지스타 2025 있다면 게임의 행사들은 꾸준하게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인 이제 매수 전략, 신규 매수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실 텐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글 폼을 이제 클릭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정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처 잊지 말고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해 드리니까 보유 종목 써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를 누를 수 있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영상 밑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르시고 요 링크 누르시면은 요 페이지가 열리니까 요 페이지에서 혜택과 연락처, 그 다음에 힘동하는 주식 3자 동의해 주셔야지 무료라도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드릴 거고, 보유 종목 상담과 신규적인 세력주들 좀 발굴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도움 많이 받으시고 흔들리는 시장에서 수익 계속해서 좀 뽑아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